왜 그럴까? 어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내 임기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게 그 이유라는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걸 왜 한동훈한테 맡기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왜 한동훈한테 맡기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만 있습니까? 당에 한동훈만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걸 왜 하냐고요? 한동훈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그 권리를 대통령한테 일임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일임한 그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 동의 없이 니들끼리 나눠 먹습니까? 우리는요, 한동훈한테 우리 투표권을 맡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권한을 한동훈한테 일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한동훈이 하냐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왜 한동훈이 하면 안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판단력이 안 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은요, 우리와 가치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동의할 수가 없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상이 또 벌어졌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한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안이 들고 나온 이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당신들은 100% 책임이 없어요? 정말 무결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권한을 행하겠냐고요. 뭐겠습니까? 니들이 대통령을 안 도와줬기 때문이죠. 실제 민주당 좌파들이 어떠한 입법 폭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탄핵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수십 번이나 행행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지. 근데 니들 안 했잖아.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걸 잘해왔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제대로 알려놔봤습니까? 안 했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이걸 대통령의 100% 책임으로 물 수가 있겠습니까? 니들도 책임을 져야죠. 자, 뭐겠습니까? 실제 그와 관련돼서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한대요. 왜? 책임질 거니까. 더 나아가 김상훈 정책위장도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당대표인 한동훈 책임 안 집니까? 왜 안 져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모든 정치 환경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건 다 벗어나. 총선에 져도 책임 안 져. 탄핵까지 몰고 왔음에도 책임 안 져. 도대체 한동훈 책임 언제 질 거예요? 도대체 책임 언제 질 겁니까? 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책임이라는 거 언제 질 거냐고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 좌파들과의 싸움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치고 우리 그들에게 상처받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은 무슨 책임을 질 거냐고요. 어떤 역할을 했냐고. 그러면 본인도 이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죠. 근데 세상에 권한이란 권한은 다 누리고 책임은 안 지면서 또다시 권한을 더 누리겠대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책임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함이 있어서 설령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어떻게 대통령의 100% 책임이냐고요. 당정일체라며 함께 가야 된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대통령의 권한을 휘두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은요, 판단력이 안 돼요. 판단력. 자, 무슨 말이냐. 한동훈이 계속 뭐라 말합니까?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동훈한테 이런 가짜뉴스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인간이라고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지금은 민간인. 자, 근데 지금 홍장원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한동훈에 똑같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차 비상계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동훈한테 전해준 거다. 내가 그걸 민주당한테 전해준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2차 계엄을 얘기한다고요? 근거가 이거라는 겁니다. 후임 국방부 장관이 전 김영현 국방부 장관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계엄은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병혁 신임 국방부 장관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같은 육사 출신, 같은 캠프 출신이라서. 이게 근거가 됩니까? 이게 같은 육사 출신이고 같은 캠프 출신이라서 최병혁이 김영현 아래 들어가 있고 그런 최병혁이 김영현 영향력 아래서 또다시 2차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냐고요. 세상에 이런 편리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장한 홍 장관의 말을 들어다가 한동훈이 똑같이 얘기하며 대통령 조기 퇴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죠. 무엇?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거나 뭐를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 지금 홍 장관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열심히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말했더니 고개를 돌렸답니다. 자, 그럼 국정원이 어떻게 했느냐? 이와 관련돼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심지어는 홍 장관이 정치인 체포 등 지시를 원장한테 보고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제 국회 정보위 개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홍 장관 혼자 나왔어요. 무슨 이유? 개인 사유로. 보십시오. 텅텅 빈 거. 모든 사람들 다 자리에 있는데 홍 장관 혼자 났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주장하는 2차 계엄의 우려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도 뻥끗 안 하면서 언론들 향해서는요, 열심히 떠들어 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KBS에 단독까지 났더라. 단독까지.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말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려면, 그와 관련돼서 책임감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국회 가서 선서해야죠. 어떤 선서? 위증의 선서. 내가 구라를 쳤을 때에는 위증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우리가 그와 관련된 무게를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언론을 향해서는요,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막상 공식적인 자리는 안 나타나. 뭐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요. 이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 말을 믿은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한동훈.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요,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저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것이며 군인 복무 기본법을 어기는 것이며 국방 홍보 훈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임지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고발장 제출됐어요. 홍 장관을 비롯해서 특정사령관, 수방사령관 고발장 제출됐습니다. 왜냐? 정치적 중립을 100%, 1000% 어겼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 한동훈. 그것도 오로지 혼자. 우리 우파 내부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걸, 오로지 좌파들만 지금 저렇게 떠들어 제끼는 걸 한동훈 혼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이 좌파 정권입니까? 우파 정권입니다. 근데 좌파들이 떠들어 제끼는 걸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뽑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한테 이임할 수가 있겠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에서 계속해서 직무배제를 운운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대요. 자, 한동훈한테 물어볼게요. 이걸 네가 어떻게 정할 거예요? 네?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질서 있는 퇴진인지 그걸 네가 어떻게 정할 겁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요, 우리예요. 국민들이라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코딱지만이라도 의사를 물어봐야지. 근데 그걸 왜 네 멋대로 정하냐고.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겨요. 말씀드립니다. 국정 운영의 핸들은요, 누가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가만 하는 겁니까? 투표권을 가진 이 나라의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의무를 다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왜 네가 하냐고. 이게 뭐냐고. 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람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시켰어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한동훈 생각해보세요. 떠오르는 정책 하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떠오르는 공약 하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떠오르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뭐 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어떠한 결과물 하나 못 만드는 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을 비롯해서 친한계 인사들이 뭔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가치와 목적은요, 니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 가치와 목적은요, 니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가치와 목적은요,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때 그 가치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건 독재죠. 독재. 내가 달성하는, 내가 말하는 가치와 목적, 니들 따라와. 안 따라와? 이 구분해. 내가 말하는 거 니들 따라와. 안 따라와? 니들 구분해. 이렇게 말하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이게 독재죠, 친구 여러분들. 이걸 독재라고 아니면 뭐라고 독재라 말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첫 번째, 책임감 있습니까? 두 번째, 판단력 있습니까? 세 번째, 가치와 목적 우리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통령의 권한을 일임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냥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우파의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일이 뭘까요? 이분들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안겨줬습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가치,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산업화라는 가치를 안겨줬어요. 왜냐? 그분들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냐고요? 없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정권을 한동훈한테 일임할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1000%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은요, 거짓말까지 칩니다. 거짓말까지. 자, 무슨 얘기냐? 지난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을 향해서 보수가 무엇인지를 정말 많은 언론들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한동훈이 뭐라고 말했냐?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뭐라고 말했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치는 이겁니다. 경쟁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 룰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안보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로부터 강력하게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정치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양하게 어느 쪽이든가 다양한 생각을 그때그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본론적으로 보수죠. 보수가 자, 형님 보셨습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경쟁을 장려할 거래요. 경쟁의 룰을 지키겠답니다. 그 경쟁에서 도외되는 사람들을 챙겨야 된답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삶 속에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보를, 자유민주주의를, 심지어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된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의 모든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하나라도 지킨 거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무엇보다 한동훈이 정말 자신이 방금 말했던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며 자신의 정치적 가치라면요, 뭘 해야 될까요? 민주당을 향해서 열불나게 싸워야죠. 왜냐? 당신이 말했던 그 가치를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오남용을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고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고요. 국방장관의, 행안부 장관의, 방통위원장이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탄핵당하면요, 이 나라에는요, 공정한 룰을 지키지 못해요. 이 나라에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없어요. 국민들로부터 범죄를 이겨낼 수 없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면요, 민주당 좌파들의 입법 폭주를 먼저 막아야지. 대통령에서 먼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고, 친구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동훈을 비판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입니다. 언제? 갑자기 혼자서 제3자 특검안 들고 왔을 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한동훈이 갖고 왔던 제3자 특검안으로 민주당 좌파 특검 막았습니까? 단 한 번도 막아본 적 없어요. 이날 이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한동훈의 방법이 틀린 겁니다. 한동훈의 정치가 틀린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뼈 빠지게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정권을 일임시킨다? 이거는요, 우리 진영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이런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책임감 없고 판단력 없고 우리와 가치와 목적이 다른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책임감 있었습니까? 문재인이 판단력이 있었어요? 문재인이 우리와 가치와 목적이 맞았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말한 거 지켜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는지 5년 만에 목격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왜? 아닌 건 아니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할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제 사적인 감정 들어갔습니까? 제가 근거 없는 얘기했어요? 제가 기사 하나하나, 영상 하나하나, 한동훈의 모든 행적 하나하나들을 다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책임감 없다. 이 사람은 판단력 없다. 이 사람의 가치와 목적은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과거에 했던 말을 지키지도 않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정권 교체의 그 모든 열망을 맡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왜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주어로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와 목적의 주어로 가져갑니다. 우리와 가치와 목적을 함께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니다. 한동훈은 누구에게 선택받았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은 누구에게 선택받고 있는 겁니까? 정당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당성. 이건 정당성. 이건 민주주의 통해서도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당성도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